자, 동경이용법을 설명할 건데 거기다 좀 필기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동경이용법. 자, 이런 거예요. 동경이용법을 설명할 건데 먼저 삼각비를 하죠. 중학교 때 삼각비를 배우죠. 직각삼각형이 주어지면 요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비가 3개가 있어요. 그 3개의 비를 약속을 하는데 요렇게 요거를 세로라고 하잖아요. 세로. 이 세로비가 있어. 세로를 영어로는요 SIN이라고 씁니다. 다음에 요거는 가로죠. 가로비가 있어요. 요 가로는 영어로는 SIN이 세로의 반대 부정적도를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COSIN이에요. 다음에는 요거에 경사가 있죠, 그죠? 이 경사의 비를 따지는데 경사의 비를 TANGENT라고 원어가 있습니다. 사인은 세로라는 뜻이고 코사인이 가로라는 뜻이고 탄젠트가 경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요거를 줄여서 SIN이라고 쓰고 요거는 COS라고 쓰고 요걸 줄여서 TAN이라고 약속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어가지고 ABC라고 하면 사인의 각도는 이거분의 이거 A분의 B,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의 각도는 A분의 C, 경사라고 하는 각 탄젠트는 C분의 B, 가로분의 세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거를 삼각비라고 해. 하나의 직각인데 3개가 나온 거야, 삼형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네들끼리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리고 요 가로비, 세로비, 경사비 3개는 세종대왕님도 요걸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집현전 학자들한테 시험까지 봤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거야.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3개가 나오는데 하나에서 3개가 나오다 보니까 걔네들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가로분의 이게 가로야 사인이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가로분의 세로니까. 이런 관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사인의 제곱의 세타에다가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를 해줬더니 1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해주면 피타고라스 성립하니까 1이 돼요. 다음에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의 세타는 코사인의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이러한 관계가 시험 문제에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걸 써먹는 건 출제하죠. 왜냐하면 3개가 저기서 막 지지고 볶다 하다 보니까 관계식이 나와. 그걸 써먹는 문제는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 나와. 알았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계산 위주로 나옵니다. 하나가 나와. 그럼 얘가 이제 삼각비라고 하는 건데 중학교 때는 요 삼각비가 요 각도가 여기 있으면 직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쉬운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고등학교 오면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이 갔어. 세타가 이게 동경이야. 그러면 이렇게 거지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사인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사인이 위에 있잖아. 그럼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코사인이잖아요. 이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와요. 아, 1사분면에 있으면 사인이라고 하는 세로는 플러스고 코사인도 플러스예요. 그런데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가가지고 이게 동경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멈추면 요 각도가 90도가 넘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일사분면에 있을 때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사인, 코사인을 쉽게 하지만 넘어가면은 직각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놈을 만드냐? 사인은 높이가 사인이니까 이 값이 사인이에요. 요거에 대한 사인 값이 얘야. 플러스겠죠? 넷이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가죠? 마이너스입니다. 왼쪽으로 가니까. 만약에 각도가 이쯤에 갔어요. 여기가 세타야. 그럼 벌써 180도가 넘어가는 직각삼각형을 못 만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인은 높이니까 이거죠? 근데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값이고 코사인은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값이죠. 만약에 4사분면으로 동경이 갔으면 이만큼이 간 거예요. 그러면 사인은 높이, 얘가 사인인데 아래 있으니까 음수고 코사인은 이렇게 있으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각 사분면마다 삼각함수의 부호가 달라져요. 그걸 외워야 되는 거야. 여기는 사코타가 있죠? 여기도 사코타가 있고 여기도 사코타가 있고 여기도 사코타가 있는데 이거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탄젠트는 양수가 되겠지. 그죠?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탄젠트는 음수가 되겠지.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여긴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마마. 코사인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를 외워야 돼. 그걸 외우기를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는 모두 플러스구나. 올. 사인만 플러스구나. 탄젠트만 플러스구나. 코사인만 플러스구나만 외우면 되겠구나 해서 정석에는 얼, 사, 탄, 코 이렇게 외우겠죠? 다른 책에는 올, 산, 타, 크로스 이렇게 외우면 돼. 이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알았어요? 원래 각 사분면마다 부호가 다 달랐는데 그 다른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각을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직각삼각형 쉽게 하지만 그게 넘어갈 때는 직각을 못 만들면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계산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고 중학교 때는 여기만 다루니까 삼각 비었다가 고등학교는 다 돌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삼각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 다른 부분까지 다 논할 수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의 삼각 함수가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부호는 이걸 외우면 되는데 이론은 이렇게 나온 거다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적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건 뭐가 알아둘 거냐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각도가 이렇게 같잖아. 그러면 90도를 넘어가면 직각을 못 만드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나비 모양의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하겠는 게 낫지 않겠냐. 즉 일사분면에 각 있으면 요걸로 요렇게 따지지 삼각형을 따질 때 이렇게 갔다고 해서 이렇게 놓고 따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내려서 요걸 갖고 놀아준다. 이 각에 대한 값을 요 삼각형을 가지고 찾는다 말이에요. 이쪽으로 놓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나비 모양의 삼각형을 가지고 찾으면 조금 더 수월해라고 알려주는 거죠.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가 삼각함수의 절반을 끝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경이용법이라는 거예요. 동경이용법. 동경 아까 했죠?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건 몇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삼각함수 뒤쪽에 있는 그래프 있는 내용까지 같이 가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어느 거냐면 이런 거예요. 원점5하고 P가 있는데 P라는 점이 3,-3,4다.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도가 있다.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구하라. 이게 동경이용법의 첫 번째 형이에요. 어떤 거냐?
요렇게 x축 y축에 여기가 5고요. p가 마이너스 3,4니까 마이너스 3 위로 4. 요 점이 p예요. 마이너스 3,4. 얘가 동경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가 목적이야. 삼각함수는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 각이 있으면 그죠? 90도를 넘어가면 직각삼각형을 90도 넘는 걸 못 만드니까 삼각형의 도움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 삼각형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요. 요렇게 갔으니까 4잖아요. 요 빗변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무조건 양수입니다. 빗변은 이렇게 설정을 하면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5분의 4.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부호까지 같이 가는 거야. 가끔 보면은 각부하고 부 여기에 있는 거에 따라서 부호를 붙이는 분이 있는데 이건 이론인 거고 실제로는 저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합시다. 또 하나는 요 하나 더해요. 자, 어떤 게 있냐? P라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이걸 동경으로 할 적에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세타, 탄젠트의 세타를 구하라. 이건 주기 나름입니다. 고 했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동경으로 하니까 이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문제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각을 구할 때 삼각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직각을 도움을 못 받지만 요렇게 요 삼각형의 도움으로 이 큰 거에 대한 각을 구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피타고라 정리 쓰면 루트 13이에요.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겠죠.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3. 코사인은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은 무조건 끼고 가는겨. 마이너스 루트 13분의 2.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3 이렇게 쓰면 되죠. 됐죠? 다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인의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코사인의 세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인 경우에 코사인의 값은 얼마냐죠? 그러면 일단 사인이 음수가 되는 걸 찾으니까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겠네. 그죠? 첫 번째는 여기는 아닙니다. 이쪽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인이 5분의 4가 되는 경우니까 여기가 5에 마이너스 4잖아요. 이러면 사인이 5분의 4.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이때 코사인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면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되죠. 그죠? 코사인을 구하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값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구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동경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한 바퀴를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걸 동경 이용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쭉 펼쳐놓고 만든 게 삼각함수 그래프예요. 지금 하는 내용을 데이터를 펼쳐놓은 게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요거를 동경 이용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문제 합시다. 다른 문제는 사인의 120도를 구하라. 다음에 코사인의 210도를 구하라. 탄젠트라고 하는 것에 300도를 구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죠. 물론 사인 120, 코사인 120, 탄젠트 120 다 3개 할 수 있지만 3개를 하나씩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인 120을 구하라가 나왔어요. 그러면 120도를 잡는 거죠? 120도를 잡으면 90이잖아요? 90에서 30을 더하면 되니까 여기가 120이에요. 그러면 동경이 저 왼쪽에 있죠? 난 여기서 사인을 구하는데 삼각형을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면 안 됩니다. 요렇게 내리겠죠. 그죠? 요 삼각형을 내리고 보니까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에 도움을 받는 거야. 얘 도움을 받았더니 여기가 60도잖아요. 60도짜리 b는 2대 1대 루트 3인데 이건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되고 사인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분의 루트 3이에요. 코사인 210도를 구하라. 그러면 코사인 210도는 여기가 이렇게 거지고 이렇게 거져서 210도니까 여기가 180이죠? 210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거진 거죠. 210도. 그럼 여기서 난 코사인을 구하는데 요 210도짜리 직각을 못 만드니까 이렇게 내린 요 삼각형의 도움을 가지고 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0도잖아요. 그죠? 30도는 2대 1대 루트 3인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코사인을 구하면 되죠?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0도는 여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270 아니에요. 그죠? 300도는 여기까지 가는 게 300도입니다. 그럼 이 300도의 동경은 직각을 애초에 못 만들죠. 근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려간 거에 얘의 도움을 받아서 구하는데 여기가 60도죠. 그럼 B를 알잖아. 2대 1대 루트 3인데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죠.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데이터를 찾는다 말이죠. 그래서 B를 가지고 줘서 찾는 삼각함수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차분면의 동경선이 몇 컴마몇이 나와서 찾는 값이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걸 동경이용법인데 데이터 구하는 걸 한 거야. 근데 데이터 구하는 거 말고 공식처럼 쓰이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있어요. 그거를 설명합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는 주는데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수능의 조합입니다. 모의고사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겨서 여기에 요만큼 요게 세타라고 합시다.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어정쩡하게 주지 않고 요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동경이면 요 빗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죠. 그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원에서 얘를 잡은 거야. 요건 필기해둬야 돼. 이렇게 잡으면 요 빗변이 1이면 요 값이 사인 세타예요. 다음에 요 값이 얼마냐면 코사인의 세타예요. 그죠? 빗변이 1이면 얘의 높이는 사인이고 가로가 코사인이에요. 그랬을 적에 시험 문제에 뭐를 구하라고 내냐면 사인에 90도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를 간단히 나타내면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0도에서 세타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세타였는데 여기다 90을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90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 되면 90이니까 이게 세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 더하기 세타예요. 요 선 라인이, 요 동격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맞죠? 그러면 요게 어차피 빗변은 1이잖아.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되냐면 요 값이 사인 값이야. 사인의 90도 더하기 세타인 거잖아. 요 값은 코사인의 90도 더하기 세타인 거겠고, 왜냐면 이게 사인이고 이거 코사인이니까 여기도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겠지. 그러면 사인의 90도 더하기 세타는 요 길인데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잖아. 맞잖아. 기록지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야. 알겠어요? 다음, 그러면 코사인의 90도 더하기 세타는 뭐랑 같냐 이렇게 물으면 요 길이잖아. 근데 요 길이랑 같아. 근데 얘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고 얘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같겠지. 이거를 여각 공식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다시 이제는 사인에 180도 더하기 세타하고 사인에 코사인에 180도 더하기 세타가 뭐랑 같은지가 이게 뭐랑 같다고 교과서에 나와요. 그림도 나와 실제 똑같이. 자, 그러면 사인에 180 더하기 세타는 세타에다가 180을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180을 더하면 1로 가겠죠? 그죠? 1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 더하기 세타가 돼요. 그러면 요 값이 사인의 180도 더하기 세타야. 다음에 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이만큼 긴 게 얘가 코사인의 180도 더하기 세타야. 그런데 사인의 180도 더하기 세타라고 하는 요 길이나 똑같아.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다시 코사인의 180 더하기 세타는 얘야. 근데 이 길이랑 똑같아. 맞아요?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는 얘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걸 동경이용법이라고 해. 30도, 45도처럼 각도가 구해지는 거는 쉽게 하지만 이렇게 다 도형으로 원래 찾는 게 수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걸 다 설명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970년대 일본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 야 이러면 애들이 해도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밤새 만들어서 공식을 유도해놨어요. 그거를 각변한 공식이라고 해. 정석에 실려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책에 다 나와. 왜? 그래도 제일 나아. 그래서 이렇게 다 따져야 되는 게 각변한 공식으로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데 각변한 공식은 조금 빨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걸 다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수능에는 얘를 내요. 알겠어요? 수능에는 얘가 나와. 자, 그래서 수능에 나온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수능 문제를 여기까지 알겠나요? 이해되니? 혹시 잘 안 돼도 이러이러한 내용을 누군가가 요약을 해가지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걸 따로 해줄 건데 그걸 각변한 공식이라고 해요. 이건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가 동경이용법이고 동경이용법을 이용하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수능에 나온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문제야. 자, 요 문제는 어떤 거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둥그런 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런 원이 있는데 요 원의 반지름은 1이야.
근데 이 원의 둘레를 8등분을 했어. 8등분. 8등분을 했는 거죠? 8등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등분을 해서 요 하나의 각도가 45도잖아. 그럼 안 되잖아. 45도로 가면. 10등분을 했다 치자. 10등분을 해서 얘를 10등분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등분을 한 거야. 10등분을 해서 하나의 얘를 세타라고 했단 말이야.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사인의 세타 더하기 사인의 2세타 더하기 사인의 3세타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사인의 10세타의 값어치가 얼마냐가 수능에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세타면 얘는 몇 세타야? 2세타죠? 왜냐면 세타니까. 그러면 얘는 몇 세타야? 3세타. 얘는 몇 세타야? 4세타. 얘는 5세타. 얘하고는 6세타. 얘하고는 7세타. 얘하고는 8세타. 얘하고는 9세타. 얘하고는 10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냐? 얘죠? 사인 2세타는 얼마냐? 얘입니다. 사인 3세타는 얘랑 같아. 사인 4세타, 사인 5세타, 사인 6세타, 사인 7세타, 사인 8세타, 사인 9세타, 사인 10세타예요. 그러면 얘랑 더하면 0이잖아. 올라가고 내려갔으니까 얘 두 개 더하면 0이잖아. 얘 두 개 더하면 0이잖아. 얘 두 개 더하면 0이고 얘 0이고 얘 0이니까 이 계산한 값은 0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경이용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학교 시험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요거 말고 코사인을 구하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의 문제가 출제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